포티넷 코리아의 배준호입니다. 이번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포티넷에서는 허점 없는 보안을 위한 이제 완벽한 5일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5개 시리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IT 인프라의 왼쪽부터 보시면 데이터 센터, 가운데 인터넷,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내로 들어오는 망에서의 차세대 방화벽, 내부 망분리 방화벽,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유무선 인프라에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포티넷 솔루션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본 웨비나 시리즈의 이제 목적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제 상반기 2018년 상반기 보안 위협 동향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제 공유 내용이고요. 추천드리는 고객분들은 이제 글로벌 보안 트렌드를 알고 싶으신 고객이 계시다면 본 세션에 이제 참석을 해주신다면 서로 이제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월 26일에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암호화된 트래픽, SSL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과 SSL 트래픽 내부에 있는 위협을 탐지하고 막기 위한 SSL 방화벽 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이제 소개가 될 세션이고요. 6월 27일 날 세 번째 세션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용선 구간에 대한 회선 절감 효과를 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1이라는 솔루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지사가 있으신 대기업 고객, 그 다음에 리테일 분들, 고객분들께서는 많은 이제 솔루션 이제 요구사항이 올라오고 있고요. 떠오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포티넷의 SD1 솔루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데모 세션이 이제 웨비나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월 28일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포티넷이 보유하고 있는 스위치 제품이 있습니다. 이 포티 스위치에 보유되어 있는 보안 기능, 일반 알고 계시는 L2, L3 스위치에서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보안 기능이 탑재된 포티 스위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데모가 이제 소개될 세션이고요. 추천 고객으로는 이제 전국에 계신 중견기업, 병원, IT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대학의 IT 매니저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신다면 본 웨비나에서도 포티넷에서 그동안 소개드리지 못했던 보안이 강화된 포티 스위치를 이제 안내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9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티넷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큐리티 패브릭 솔루션에 대한 기업 IT 인프라의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보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큐리티 패브릭을 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세션이 6월 29일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중한 시간을 본 웨비나 5개 세션, 마련해드린 5개 세션에 참석을 해주신다면 다양한 이제 포티넷의 재밌는 이제 솔루션들, 그 다음에 다양한 도입 효과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이제 웨비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소개드릴 이제 가장 키 내용은 매 분기마다 이제 포티넷 코리아에서 진행해 왔던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 특히 2018년 1분기에 분석이 된 데이터를 공유드리는 것이 오늘 제 웨비나 세션의 이제 주 목적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포티넷 코리아에서는 한글로 번역이 된, 물론 이제 미국 본사에서 만든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한국 고객분들을 위해서 한글 버전의 이제 동향 보고서를 2016년 4분기부터 매 분기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최신에 나온 결과물이 2018년 1분기 글로벌 위협 동향 보고서이고요. 혹시 본 위협 동향 보고서를 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웹페이지 URL이 있습니다. 여기 www.fortinetkorea.co.kr에 접속하시면 이 다양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의 한글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보안 업계에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 이제 좀 더 위협 동향에 대한 셀프 스타디나 좀 더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슬라이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URL에 접속을 하시면 포티넷이 글로벌 고객분들, 그 다음에 파트너분들한테 제공해드리는 이제 트레이닝 온라인 강좌가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이제 웹사이트에 사인인 계정과 패스워드를 만드시면 이제 고유한 개인 계정으로 접속하셔서 NSE 레벨 1 과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레벨 1 과정은 이제 글로벌 위협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이제 키포인트로 봐야 될지에 대한 이제 셀프 스터디 이제 온라인 강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적극 한번 이용해 주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를 만드는 주체, 결국 책임 있는 주체 보고서 작성자는 누구냐면 포티넷의 위협 분석 대응 센터 팀이 포티가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 포티가드 AI라는 이제 엔진, 알고리즘 엔진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포티넷의 보안 장비들이죠. 보안 장비들을 풋프린트한 센서 장비로 이용을 해서 각종 이제 보안 위협 결과, 디텍션 결과와 차단 결과물을 바탕으로 로그를 분석한 결과물이 이제 본 글로벌 위협 보고 동향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포티넷만의 이제 정보, 분석된 결과물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CRT팀, 사이버 위협 정보와 사이버 위협 대응 센터 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각 국가별로도 이제 위치해 있고요. 각 대륙별로도 위치되어 있는 왼쪽에 슬라이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US 서트 팀, 마이 서트 팀, 그다음에 CTA. 국내에는 최근에 이제 SK 인포섹이 CTA 팀에 가입을 하면서 국내 SK 인포섹도 독자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CTA의 창립 멤버인 포티넷이 이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CTA 얼라이언스 그룹에서도 받은 데이터를 또한 공유해서 이제 포티가드 팀에서 이제 종합 분석한 데이터가 본 리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CERT 팀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주요 멤버들은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폴 국제경찰이죠. 인터폴, 그다음에 나토 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의 보안 대응팀, 그다음에 홈랜드 시큐리티 미국 정부팀, 그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건 CTA,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키사 조직이 있습니다. 키사분들께서 같이 저희 포티넷의 포티가드 팀과 협력을 하셔서 이러한 글로벌 보안 위협 정보를 같이 만들고 계시는 이제 소중한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는 그 2016년부터 2015년부터도 각 매 분기 나오는 보고서가 같은 주제, 세 개의 주제로 이제 묶어져 있습니다. 그 세 개 주제는 뭐냐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exploit, 두 번째로는 malware,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넷이라는 세 가지 키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분석된 탐지된 보고서를 포함한 것이 본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의 키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굳이 왜 포커스 하느냐는 뒷부분에 사이버 킬 체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본 2018년 1분기 출시된 1분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이제 보안 위협 변화를 먼저 좀 서두에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워너크라이나 각종 알려진 유명한 랜섬웨어들이 공격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거꾸로 저희가 가상화폐로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립토 재킹 쪽의 공격이 급속도로 28% 이상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Q1에만 28% 이상, 지난 분기 대비 28% 이상 증가되고 있는 공격 빈도수 특징이 크립토 재킹 부분입니다. 저희 국내에서도 가상화폐는 한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격 위험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자동화 시설에 대한 공격입니다. 각 국가마다 기관망 시설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든 뭐 다리, 시설, 댐, 각종 기관 산업 시설에 최근에 TCP/IP를 이용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면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 IP에 많이 직접적으로 액세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 자동화 시설에 대한 이제 공격에 해당하는 악성 코드들이 급속도로 좀 올라오고 부상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리포트에서는 1%의 감지율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과거 대비, 작년 대비 이제 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든 아틀란타 시티에 해당했던 올림픽의 특정 시스템을 노리는 디자인된, 설계된 공격이 이제 눈에 띄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트렌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로데이 마켓플레이스 또한 새로운 이제 재밌는 이제 마켓 트렌드인데요. 블랙햇, 화이트햇,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각종 이제 해커들의 이제 특징들이 있죠. 캐릭터들에 따른 제로데이,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 그런 거를 발견해서 좋은 취지로 이제 올리거나 보고를 하거나 또는 악용을 하는 케이스에 제로데이 마켓플레이스 활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감지가 된 보고서 내용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것처럼 맨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메다라는 작년에 이제 2011년 동안 한동안 꽤 유행을 했던 본넷 CNC 팜이 있습니다. 그런 안드로메다 팜이 사실 Q4의 국제적인 이제 사이버 경찰들 노력에 의해서 많이 셧다운이 됐는데요.
아직도 아시아를 포함한 남미 대륙, 그 다음에 중동 대륙에서는 아직도 이런 안드로메다에 대한 이제 디텍션, 감지율이 사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꽤 재미있는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가 요 내용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첫 번째 요약 부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키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인 exploit 트렌드를 보시면 여기서 봐주실 거는 이제 유니크한,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거는 뭐냐면 기존의 패턴이 아닌 새롭게 개발한 exploit 패턴, exploit 개발 키트들이 있죠. 개발 키트들을 유니크한 걸 써서 이제 만들어낸 exploit 탐지가 6천 건이 이상이 본 분기에 발생이 됐고요. 특이한 거는 각 회사마다 발견된 exploit 탐지율이 꽤 저하가 됐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238개 정도가 저하가 됐고요.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안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잘 알려진 exploit은 많이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결과가 하향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고유 기업마다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심각도가 높은, 결국 일반 알려진 시그네처 기반의 익스플로이트 킷에 탐지되는 거 말고 임팩트가 큰, 한번 공격이 성공하면 임팩트가 큰 심각도 높은 익스플로이트이 성공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73% 이상. 그 다음에 여전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공격을 위한 익스플로이트이 여전히 활동률이 제일 높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고서에도 별도 한 페이지로 요약 분석을 해놨지만 지멘스 산업 자동화 시설 중에 지멘스 특정 회사 이름을 언급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멘스의 산업 자동화 시설 칩을 장착한 해당하는 ICS 기기에 대상으로 한 익스플로이트 공격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요 슬라이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마찬가지지만 왜 익스플로이트과 멀웨어와 본넷을 이 동향 보고에서는 세 가지 인디케이터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슬라이드 화면에 보셨을 때 오른쪽은 인터넷 퍼블릭 구간, 그다음에 공격자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은 내부 직원,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방화벽 기준으로 또는 보안 시스템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영역이 됐던 내부 서버팜이나 내부 직원 쪽 영역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이버 킬 체인을 알고 계시는 보안 업계 분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90% 이상 ATP 공격이 오른쪽 위에서 보시는 이메일에서 시작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가운데 보이시는 이런 보안 인프라, 운영 중이신 보안 인프라가 이런 보안 공격들을 잘 막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런 보안 인프라들은 시그네처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은 시그네처가 들어왔을 때는 오른쪽 내부 영역으로 뚫리는 아무래도 침투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침투 사례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 보안 담당자들이나 보안 엔지니어들, 보안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할 역할이고요. 익스플로잇은 보안 인프라 입장에선 IPS 단계에서 막아야 되지만 IPS도 아시다시피 시그네처 기반입니다. 알려진 시그네처가 아닌 것들은 통과될 수가 있죠. 통과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취약점을 갖고 있는 내부 시스템, 취약점을 여전히 갖고 있는 내부 시스템 쪽으로 익스플로이트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이트 단계를 얼마나 저희 글로벌로 저희 고객분들께서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쪽 구간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본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보고서의 이제 익스플로이트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봐주시는 상단에 설명된 것과 같이 이제 11% 정도의 새로운 개발 킷을 통한 익스플로이트 공격이 이제 성공하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 탐지 보고서가 이제 분석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인텔, AMD CPU 쪽에 이제 뭐 제작 결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 멜트다운, 스펙터에 대한 이제 이슈도 또한 여기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인텔이나 제조사 측에서의 이제 보안팀에서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텔 각종 CPU의 취약점을 공격한 대규모 사례가 아직은 공식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POC 단계, 내부 Proof of Concept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봐야 되지만 실제 우리 저희 IT 업무 환경에서는 아직까지 대형 사고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은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면 슬라이드 이제 바뀌었지만 여전히 작년 2017년도 이퀴녹스 보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아파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트럿이나 각종 아파치 공통 플랫폼, 카몬 플랫폼을 이용한 공격을 여전히 해커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IT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뭐냐 하면
보유하고 계시는 IPS 장비 또는 그게 포티넷 장비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시그네처를 계속 최신 업데이트가 돼 있는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키포인트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IPS가 이런 공격을 막지 못한다면, 시그네처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다면 보안 공격은 전 세계 글로벌 보안 통계에 의해서 뚫리게 돼 있는 거죠. 여전히 해커들이 이러한 공격을, 잘 알려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장비들이 꼭 이런 부분을 이제 최신 보안 시그네처를 통해서 막을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해 주시는 게 저희 이 본 세션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D-Link, 링크시스라고 저희가 한때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쓰셨던 이제 공유기죠. 인터넷 공유기, 뭐 국내는 뭐 아이사라는 제품이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1위긴 하지만 D-Link,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여전히 화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플로이트, 결국 알려진 취약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도 쉽게 검색이 되는 취약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 제조사의 제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IT 환경을 갖고 계시는 담당자시라면 이러한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보안 장비들이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링크시스, 각종 이런 네코와 같은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는 IPS 장비를 갖고 있는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최신 시그니처 업데이트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공고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트렌드 중에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몰웨어와 본넷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몰웨어에서 가장 1분기, 올해 상반기 1분기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패턴은 뭐냐면 카먼 몰웨어가 줄어들고요. 28% 이상의 증가된 악성 코드가 다 크립토 재킹, 가상화폐 채굴에 관련된 크립토 재킹 악성 코드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8% 이상이요. 이거는 안드로이드 각종 스마트폰 기기부터 일반 PC까지 대상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CPU,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쓰시는 이네이블 해놓은 웹브라우저를 쓰실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크립토 재킹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립토 재킹의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크립토 재킹은 타인의 IT 기기의 CPU 리소스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채굴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모르게 상대방은 계속 그 기기를 쓸 수 있게 속이는 거죠. 페이킹하면서 결국 과거에 알고 있던 랜섬웨어처럼 락을 걸어서 뭐 가상화폐를 전송 안 하면 시스템 데이터를 파괴시켰다. 이런 트렌드에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상대방께서 기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주면서 동시에 가상화폐를 채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좀 특이한 이런 이제 악성 코드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이제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본넷, 각 유니크하게 발생하고 있는 본넷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이버 킬체인 입장에서는 가운데 보안 플랫폼 입장에서 익스플로이 다음 단계로 결국 멀웨어와 본넷 액티비티가 감지율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장비, 보안 플랫폼들이 많이 아쉽게도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내부에 이미 취약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내부에 연결이 돼서 사외로 인터넷으로 본넷 연결을 시도하려거나 각종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지만 몰웨어와 본넷 액티비티는 사실 많이 활동률이 적어야 돼요. 근데 갖고 계신 이제 보안 플랫폼 또는 운영 중이신 보안 플랫폼 상에서 몰웨어 또는 본넷 액티비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좀 사후 단계입니다. 이미 침해 사례가 있는 시스템들이 내부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격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보안 장비를 꼭 운용을 하셔야 되는 이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몰웨어 악성 코드 트렌드 부분에 대한 이제 슬라이드 화면을 보시면 이제 15%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적인 몰웨어 악성 코드는 15% 정도 작년 4분기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15% 정도가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일리 몰웨어 액티비티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15% 정도 줄어들면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 왼쪽에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에 몰웨어의 활동을 주도한 각종 버라이언트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18년 1분기에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몰웨어의 버라이언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줄어든 몰웨어의 악성 공격 형태가 어디로 갔는지를 보자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재킹에 관련된 악성 코드가 갑자기 28% 이상 증가된 쪽으로 트랜스퍼 됐다는 얘기죠. 하단에 보시는 거는 뭐냐면
Y축이 각 대륙이고요. 중동,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각 대륙별 Y축에 되어 있고 X축은 이 크립토 마이닝, 크립토 재킹 공격의 이제 출현율입니다. 출현율 빈도수를 보셨으면 빨간색 라스트 쿼터 2017년도 Q4 대비 2배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는 트렌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쪽 보안 위협을 가하는 해커들이나 이쪽 단체에서는 점점 돈을 벌 수 있는 이 크립토 마이닝, 크립토 재킹 쪽 인더스트리로 악성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인디케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도 보안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각종 시그네처와 각종 보안 장비들이 여기에 맞게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지도 꼭 봐주셔야 될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 뭐 IPS든 각종 뭐 AV 시스템이든 멀웨어 차단 시스템이든 어떠한 키트를 잡아내야 되냐는 여기 2018년 1분기에 탐지된 보고서 로그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코인 하이브 대표적인 크립토 재킹의 소스죠. 코인 하이브를 통한 그 각종 벼라인트들이 오른쪽 하단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터널 블루 여전히 유효하고요. 워너크라이를 주도했던 이터널 블루 익스플로이트 kit도 여전히 유효한 형태로 변조를 통한 이제 크립토 재킹 마이닝 악성 코드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해당하는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시그네처나 알고리즘, 그 다음에 AV, IPS 기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본 보고서를 보시고 이제 저희가 권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 다음은 본넷 트렌드 부분입니다. 본넷 트렌드 부분은 앞서 사이버 킬 체인 부분에서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본넷 액티비티가 사내에서 감지가 되셨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악성 코드나 멀웨어에 감염돼서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감염된 시스템이 백도어나 리버스 쉘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시도가 이미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또는 감염된 시스템을 사내에 갖고 와서 붙였더니만 뭐 나가려고 하는 트래픽이 감지가 될 수 있다는 지표일 수도 있고요. 꼭 여기서 봐주셔야 될 것은 본넷 트렌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보안 업체나 뭐 백신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본넷 차단 효과가 아직은 100% 클리어하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하단에 보시면 각 지표를 보시면 Y축 각 대륙별 공통적으로 2018년 1분기에 가장 많이 활동한 본넷은 고스트 본넷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보고 있던 각종 본넷 인디케이터들이 X축에 이제 쭉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계시는 각종 본넷이 보유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본넷 디텍션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험, 운영, 관리, 업데이트가 꼭 병행이 되기를 공고를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로메다 작년에 이제 많이 이제 차단이 되고 많이 이제 디스트럭션 됐다고, 셧다운 됐다고 이제 알려진 안드로메다 본넷 CNC 서버팜도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감염된 상태로 이제 엔드포인트들이 계속 IT 인프라에 접속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백신이나 각종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시스템을 계속 유효적으로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갖고 계시는,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시스템에서 이런 안드로메다의 사용률을 디텍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또는 있는 보안 장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하지 않았는지도 봐주셔야 될 이제 주요 포인트 중에 이제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각 대륙별, Y축 대륙별로 이제 가장 많은 안드로메다 데이터가 아직도 유효한 대륙이 어디냐 봤을 때는 아시아,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도 꽤 20% 이상의 이제 적극적인 활동을 지금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각 저희 포티넷 리서치 센터에서 아직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내도 아직 깨끗하게 종결된 안드로메다 CNC 사태가 아니라는 거죠. 보안 장비에서는 이 부분을 여전히 디텍션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권고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요약으로는 제로데이 리서치입니다. 제로데이 리서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이제 사이버 킬체인과 같은 로직에서 말씀드렸지만 각종 몇 년 동안 운용해 오신 보안 장비에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갖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제품들이 계속 나오죠. 출시가 되고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술이. 이러한 새로운 제품을 쓰실 때마다 취약점이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로데이 리서치라는 건 뭐냐 하면 포트넷이 알려진 각종 이제 알려지지 않은 거죠. 죄송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을 공격하는
이제 익스플로잇이나 취약점을 분석해서 오픈한 겁니다. 공개를 하고 이제 서로 서트 팀 간에 이제 공유를 통해서 시그네처를 업데이트하는 기여를 했다는 얘기고요. 왼쪽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과 2017년도 분기에 비교를 하면 2018년도는 48개, 2017년도는 38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현재 세상에 알려진 보안 장비를 우회할 수 있는 공격을 위한 제로데이 공격이 여전히 계속 유효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제로데이 시스템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이제 로그 데이터, 실전 데이터들이 이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한 제로데이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가장 시장에서 이제 가장 유용하다고 이제 제안드리는 장비는 이제 샌드박스 장비입니다. 포티넷도 포티 샌드박스라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몇 개 고객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2006년부터 확인된 556개 제로데이 어택, 2017년도 이후에 확인된 214개 제로데이 어택 보시면 50% 이상이 2017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전 세계 보안 단체들의 이제 협력을 의해서 급격하게 발견이 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좋은 현상일 것 같고요. 왼쪽 하단에 URL에 있지만 제로데이에 대한 좀 더 다양한 딥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포티가드.com의 제로데이의 URL에 접속하시면 좀 더 제로데이에 딥다이브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제로데이 마켓플레이스. 앞에 본 웨비나 시작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로데이 마켓플레이스가 이제 꽤 재밌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마켓이 이제 화이트햇 마켓. 화이트햇은 사실 좋은 해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특정 제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든 뭐 어떤 OS 제품이든 취약점을 발견해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하는 목적은 뭐 현상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패치하기를 바라는 거죠. 각 제조사가 패치를 통해서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라는 게 화이트햇 마켓플레이스고요. 블랙햇 마켓플레이스는 다크웹이나 각종 블랙 마켓 시장에서 형성된 것처럼 알려진 취약점, 화이트햇과는 다르게 확인된 또는 발견한 취약점을 돈을 벌기 위해서 블랙마켓에 유통시키는 거죠. 이런 취약점이 있으니 공격하시면 무슨 해킹을 할 수 있고 취약점은 공격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블랙마켓, 양대 마켓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다. 제로데이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이요. 그래서 하단에는 이제 포티넷이 이제 화이트햇 마켓 쪽이죠. 포티넷은 화이트햇 마켓 쪽에 각 제조사, 에어프랑스나 뭐 시트릭스, 디링크, 뭐 에이서스 각종 장비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분석해서 이렇게 패치하세요. 취약점을 완료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화이트 마켓 쪽에 이제 2018년 1분기에 보고한 좋은 액티비티 중에 또 이제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인디케이터 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렸지만, 자 지금부터 이제 서머리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1분기에 확인된 보고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고 사항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크립토 재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립토 마이닝과 같은 가상화폐 채굴을 하기 위한 악성 코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2018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더 급속도로 증가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포티넷이나 이런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지만 개인 유저들 또는 일반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본 PC, 자기가 사용하시는 PC나 뭐 맥킨토시 또는 스마트 기기에 CPU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막 증가하고 있거나 CPU가 뭐 99%, 뭐 쓸데없이 막 알지도 못하게 폭주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의심을 통해서 CPU 프로세스를 찾고 킬하기를 이제 공고드리는 게 사항이고요. 물론 보안 솔루션 도입도 이제 차선책으로 가장 이제 공고되는 방향입니다. 자, vulnerability swarm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신 exploit 공격은 알려진 취약점, 알려졌다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알려졌다는 얘기는 패치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패치를 안 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익스플로이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취약점을 악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탑 20가지 공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알려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큐리티 감사 활동이나 각종 보안 장비, IPS 장비, 악성 코드 탐지 장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탐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더 타이트한 보안 장비 관리, 또 다음에 시그네처 업데이트를 이제 권고를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CPU에 대한 이제 취약점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U 멜트다운이나 스펙터 취약점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조사의 R&D 단계에서 이제 보고가 된 이제 케이스고 아직까지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한 공식 보고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제조사에서 공고하는 패치를 가능한 한 빨리 하시기를 꼭 공고드리고요. 자, 디자인은 어떻게든 약간 이제 산업 자동화 시스템이나 올림픽 기간 또는 특정 공식 이벤트, 지금 싱가포르에서도 뭐 다양한 이벤트가 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공식 이벤트에 사용되는 IT 기기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이제 정교한 디자인된 이제 공격 형태가 또 취약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대책은 공식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그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키 시스템과 키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제조사 것들을 써서 서비스가 구성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지만 그 제조사의 취약점, 이제 알려진 취약점이든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꼭 보유하고 계신 또는 운영 중이신 모르실 수도 있죠. 어느 시스템이 어디에서 운영되는지 난 모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각 팀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신다면 어느 시스템이 어떠한 제조사 걸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 프로파일링이 먼저 단계가 필요합니다. 프로파일링이 된 이후에는 보안 장비, 그 제조사 취약점을 지원할 수 있는 탐지,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장비를 도입하는 이제 우선순위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본넷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본넷은 사이버 킬체인 단계 중에 맨 하단입니다. 맨 하단이란 뜻은 뭐냐 하면 이미 해킹된 빅튼 PC가 내부에 있거나 이미 해킹된 내부 시스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넷의 액티비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꼭 운영하셔야 되고요. 본넷이 하나라도 내부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트래픽 중 본넷으로 나가는 이제 트래픽이 있다라면 그 해당하는 시스템을 꼭 격리할 수 있는 자동화된 보안 시스템, 포트넷 시큐리티를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동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넷을 안 쓰시는 고객이 하시더라도 본넷의 액티비티를 감지하고 해당하는 소스 IP, 해당하는 소스 내부 시스템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꼭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멀웨어. 이거는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몇 년 동안 똑같은 주제죠. 모바일 기기도 악성 코드에 안전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나 iOS도 특히 제일브릭한 탈옥한 이제 스마트 기기에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모바일 기기를 뭐 MDM이든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꼭 보안 기능을 갖추길 바라고요. 포트넷의 경우에는 모바일에 해당하는 특화된 이제 시그네처를 포티가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 서브스크립션, 가입 서비스 라이센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포티가드에서 모바일 기기 전용의 시그네처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요. 포트넷 장비를 쓰고 계시다면 이러한 라이센스만 올리셔서 이제 과도한 중복 투자가 없는 그러한 보안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 ICS 스카다라고 대표되고 있는 산업 자동화 시설에 대한 익스플로이 공격, 취약점 공격도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기간 시설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공장 자동화나 이런 산업 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고객은 약간 다른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공장 라인이나 반도체 제조 라인 이런 공장 댐 자동화 시설 라인을 TCP/IP 기반으로 또는 IP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쓰고 계신다면 이러한 IP 기반 솔루션들이 보호될 수 있는 취약점을 막을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꼭 앞단에서 운영하고 계신지도 확인해보는 이제 꼭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사실 이제 뭐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하지만 2018년 1분기 급격하게 가상화폐 쪽 크립토 재킹에 관련된 악성 코드가 랜섬웨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PC 기반 랜섬웨어를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PC 리소스 또는 CPU 리소스를 악용하는 크립토 재킹 리소스 형태로 악성 코드가 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루션, 뭐 랜섬웨어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안은 언제나 백업이죠. 데이터 보호를 위한 백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번 감염된 한 개의 시스템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PC나 스마트 기기까지 감염이 안 되도록 보안 장비, ATP 솔루션들이 계열이죠. ATP 솔루션들을 구축해서 운영하시기를 꼭 공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글로벌 위협 동향 보고서의 이제 내용이었고요. 가끔 이제 그런 퀘션이 듭니다. 이게 보고서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3개월 중에 발생하는 보안 위협 정보, 글로벌로 또는 한국에 특화된 글로벌 위협 정보가 무엇일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실시간 뭔가 조회를 하고 싶으실 때죠. 그럴 때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URL에 접속,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tis.portigaard.com입니다. tis.portigaard.com은
포티넷의 포티가드 팀이 운영하고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웹포탈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인업을 통해서 자기 본인의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러한 서비스 화면에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아이고. 예, 이런 화면에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글로벌로 포티가드 팀에서 분석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어떠한 멀웨어, 본넷이 활동을 했는지 또는 악성 코드,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ICS 스카다 산업 자동화 시설 부분에서 어떠한 공격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멀웨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이제 분석이 됐는지를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킬 체인에 대한 이제 통계를 통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IPS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헬스케어나 각종 벌티컬 마켓에 특화된 어떤 공격이 지금 지난주에 글로벌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보안 담당자나 시소분들이나 보안 기획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또는 다른 국내 보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데이터와 결합을 통해서 좀 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유효가 될 수 있는 보안 정책을 또는 보안 장비 운영이 가능한 이제 정책 데이터로 쓰실 수 있고요. 이러한 본넷, 그다음에 멀웨어도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널 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최신 알려진 이제 보안 공격에 대한 이제 좀 더 상세한 분석, 그다음에 어떻게 막으세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포트넷 장비를 운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그네처로 버전을 맷을 꼭 쓰셔야 되고 어떤 형태로 액션을 취해 주세요라는 권고 사항이 같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도 한번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티가드.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포티가드.com은 포티가드 팀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제로데이, 아까도 말씀했던 제로데이 리서치나 각종 알려진 보안 공격이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떠한 과정으로 이제 공격을 통했는지도 여기서 같이 분석해주는 데이터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리서치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시큐리티 블로그라고 해서 이 부분은 최신 글로벌로 핫한 보안 공격에 대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공격이 이제 가해졌었고 액션을 어떤 형태로 했었고 그러한 공격이 어떠한 형태로 보안 장비에서 디텍션 되고 어떤 형태로 보안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분석, 상세 분석 내용이죠. 이러한 상세 분석 내용이 같이 포함된 이제 웹사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것은 해당하는 웹사이트에서 유스 앤 리서치 부분의 스레트 어널리틱스에 가보시면 각 나라 대륙별 각종 보안 공격을 이제 좀 더 데이터 있게 보실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렌 맵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바이러스, 악성 코드, 그다음에 IPS, 그다음에 본넷, 앱 컨트롤은 약간 해킹 공격 형태라기보다는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쓰는지 결국 어플리케이션 인지에 대한 통계 데이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따로 분류하시면 이제 바이러스 분, 이제 IPS 구분 이런 형태로 각 나라별 또는 대한민국별로 이러한 5개 이제 통계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조회 데이터와 국내 각종 보안 단체에서 발행하는 보안 데이터를 이제 같이 이용하신다면 좀 더 체계적인 글로벌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시스템, 그다음에 보안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해주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한 이제 글로벌 보안 위협 동향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